전자발찌를 끊고 두 명의 여성을 무참히 연쇄살인한 강모 씨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범행 동기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 강 씨의 범행 동기는 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강 씨는 두 번째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을 하니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걸 거절하니까 살해를 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진술이지만 저걸 100%다 믿기는 지금으로서는 무리예요. 더 보강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저 진술을 토대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양윤선 평론가님 세상에 두 명의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목적이 일단 돈 문제란 말이에요. 무조건. 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가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진술과 범인의 행적이 일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보면 강 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이제 거부해서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피해자가? 했다가 금전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술을 번복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 강 씨가 첫 번째 피해자 살해 과정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빼앗아서 휴대폰을 구입을 하고 네. 이것을 다시 재판매하면서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되팔기도 하면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려고 한 정황이 있었거든요. 뭐 이를 감안해서 강 씨가 결국은 강도 혐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술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술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해봐야겠지만 처음에는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해서 살해했다고 했다가 나중엔 돈 문제, 금전 문제였다 진술을 바꿨어요. 그런데 세상에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에 신용카드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넉 대를 구입합니다. 고가의 휴대전화 넉 대를 구입한 뒤에 그걸 되팔아요. 그걸 현금화해요. 돈으로 바꿔요. 세상에 그래서 이거를 두 번째 피해자한테 전달했답니다. 이런 천인공갈짓을 저질러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두 번째 피해자는 그럼 대체 왜 살해한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 강모 씨 아마 뭐 내일 정도면은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현상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네. 이 남성의 지금 진술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의 진술대로라면 첫 번째 살인, 두 번째 살인 모두 금전과 관계가 돼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카드로 휴대전화 4개 구매해서 현금화해서 그 돈을 전달을 했는데 살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허. 근데 일단 이 강모 씨 얘기로는 네. 두 번째 피해자가 전부 돈을 다 갚으라 그래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살해 동기라고 저희가 언급하기도 좀 힘든 내용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 사건 전에 두 번째 피해자를 또 지난달 21일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살인이 있었던 한 8일 전에 접촉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편의점 그 부근에서 이제 그 금전 문제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하. 이 피해 여성이 그때 뭔가 본인이 불안함을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편의점 직원에게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좀 신고를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바로 저 장면이 지금 네, 접촉했던 맞습니다. 과정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범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이번에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고 저 두 번째 피해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면서 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연쇄살인범 강 씨가 했던 진술 이 부분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면 범행 동기 그리고 과정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봐요. 그렇다면 돈 문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유진 아나운서 혹시 이 두 여성에 대한 범죄를 철저히 계획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현재 계획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도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강 씨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하루 전에 지인을 통해서 렌터카를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 이 렌터카를 어떤 연유로 대여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네. 이후 강 씨는 이 차를 타고 도주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아하. 뿐만이 아니라 강 씨 이것까지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 뭘까요? 네. 강 씨가 첫 살인을 저지르기 약 6시간 전 렌터카를 타고 자택에서 600여 미터 떨어진 한 철물점을 찾은 모습입니다. 네. 바로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구매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세상에! 강 씨는 원하는 물건을 찾는 듯 몇 분 동안 철문점을 오, 둘러본 저 절단기 뒤 보여요, 지금. 네. 한 절단기를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절단기 사용법을 익히기라도 하려는 듯 직접 이 절단기를 작동을 해보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는 철물점 업주에게 현금으로 10,000원짜리 2장을 건네고 이 절단기를 구매해서 나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저 절단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 저 주인분이, 업주분이 보시기에 행동에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그런 건 혹시 없었을까요? 낌새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의심 가는 인물이거나 의심 가는 어떤 행동, 정황, 표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다. 자주 그래요? 오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고 특히 강모 씨가 신상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이 사람이 이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절단기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집안일을 하다가 필요한가 보다, 뭐 작업하느냐고 필요한가 보다라고 별다른 의심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만 놓고 보면 범행 동기 본인 얘기로 금전 문제, 그다음 범행 전 지인을 통해 렌터카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철물점 가서 전자발찌를 끊을 요량으로 절단기. 이거 정말 그 계획 범죄의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니에요? 네, 첫 번째 사례가 26일 밤 10시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29일 새벽 3시예요. 근데 이 26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보면 렌터카를 빌린 게 지인의 이름으로 빌린 게 바로 하루 전날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절단기를 산 거는 바로 26일 당일 6시간 전이니까 말하자면 한 오후 4시쯤에 이걸 산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네. 이 경찰이 이 부분에 주목은 하는데 네. 이게 심증만으로 수사를 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일단 구속된 강 씨에 대해서 이 범행 동기라든가 과정을 집중 추궁하고 있고 이 또 범행 전후에 연락했던 이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요. 네. 또 이 강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이 범행 동기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파악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요. 지금 이 강 씨의 행적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경악스러운 대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네, 살인을 저지르고도 본인의 안위만 걱정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살인을 일으키고 나서 약 1시간 뒤에 지인에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요? 여자 한 명이 다쳤다면서 도주 계획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 씨가 또 지인에게 네가 돈을 안 해줘서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고 네. 강 씨 지인에게 다쳤다. 한 명, 여자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면서 자기 밥 굶은 게 걱정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인이 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돈이 급했다라고 했다는 그 정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하긴 사람 같지 않으니까 뉴스파이터에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범죄 사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끼니 굶은 거를 지인한테 털어놔요? 그런데 어제 이 사람의 죄의식 없는 행동은요.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 다시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한번 고생하지 않는 겁니까?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들은 죄송하지. 안전 지체 안 하시는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저 사람 아주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는 죄송하지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잘못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람이 15년을 복역했던 사건 당시로 가면 네. 2005년 8월이었고요. 이때부터 공범 3명하고 강도 행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인 여성만 골라서 30명에게 강도 피해를 야기했고요. 그 과정에서 성범죄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재판에서도 뻔뻔하게 나는 폭력 행사한 적 없다. 성범죄 피해자 법정에 불러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무죄 변론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12년을 복역하고 나서는 12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정 홍보물에 이제 참회글을 기고하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자는 다짐. 하루에도 수없이 할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죄책감을 눈꽃만큼이라도 씻고자 회부금을 내왔다라는 글도 올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피해자였다면 잔혹했던 순간이 있지 않고 복수하려 했을 것이다. 살아있는 목숨이 더 죄스럽고 용서를 구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반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글로써 표현하지만 네. 이 역시도 출소 3개월 만에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 현 시점에서 해석하면 본인이 나오기 위해서 가석방을 빨리 받기 위해서 출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오전에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에 보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경악할 정도였죠.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한스럽다. 사회가 뭐 같다라고 하면서 이 당연히 반성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도대체 그 범죄의 교화 어떤 그 교도소 내에서 반성하는 태도로 보였던 것이 네. 진심이었을까, 일말의 앙심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앞으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경이되어야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다 드실 거예요. 2005년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무려 30명, 30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도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주 정말로 경악스러운 악마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당시에 징역 15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56입니다. 그런데 무려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게 14차례, 전과 14범이에요. 교도소에서 복역한 게 23년, 보호관찰 4년까지 치면 인생의 절반보다 더 많은 기간 27년을 복역과 보호관찰 기간으로 보낸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참여한다는 마음이 진실성이 있을까요? 그 모습, 그런 가증스러운 모습 어제 여실히 취재진 앞에서도 보여줬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나오세요 앞에. 보도가 똑바로 해.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보도를. 기자들이 보도를 엄청 하니까 그렇지. 잠깐만. 사람의 진실을 알아야지.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을 들여쓰고.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어? 혼자 갈 때는 왜 죽으신 겁니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하자마자 사람을 둘이나 죽인 이유가 뭡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어쩌다가 연쇄 살인범한테 진실이나 보도해 이런 말을 들으는 처지가 됐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가만 들어보면 본인 탓이 한 개도 없어요.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니고 사회 탓, 언론 탓, 그다음에 뭐 아까 뭐 하다못해 본인 과거 재판은 국선 변호인 탓. 그러니까 전형적인 반사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앞서 2005년도 강도 뭐 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에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죠. 네. 근데 이거 15년 선고가 되면 이제 보통은 아 내가 이런 짓을 저져서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국선 변호인이 또 변론 제대로 못한 탓. 하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그냥 본인의 행동 모든 것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사회에 던지는 그 습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23년 복역 기간 동안 글쎄 이 사람의 수감 생활은 대체 어땠을까요? 혹시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15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면서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이 봤을 때 독실한 수감 생활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여서 봉사활동을 하던 목사님은 이분 이 사람 되게 독실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탄원서를 모아 제출해 줄 정도의 어떤 도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덕분인지 출소일 2개월을 앞당겨서 가석방이 됐었습니다. 수감 당시에는요, 또 심리치료 강사에게 손편지도 보냈다는데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편지 내용 소개해드리면 정말 화가 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업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것. 기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요, 예수님은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강씨란 사람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기쁜 복음,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다 욕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후의 행동이 정말로 교정이 되고 정말로 개과천선됐다면 이 말이 정말 설득력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말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홍종성 기자님. 네, 손편지만 쓴 게 아니라 전화도 했습니다. 그 심리치료 강사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현재를 만끽했다. 과거도 생각 안 나고 미래도 생각 안 나고 완전 자유다 이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최고 목표다. 그러면서 또 몇 달 후에, 아니 1년 뒤에 타워 팰리스에 들어갈 의욕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강사에게 같이 사업도 하자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3개월 만에 석 달 뒤에 이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출소 후에 그 심리치료 강사에게 전화까지 해서 이런 말을 한다. 과거보다는 그냥 현실을 만끽했다. 미래도 생각 안 나고 과거도 생각 안 나. 그냥 자유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그냥 막 내뱉는 것 같아요. 정말 앞뒤도 안 가립니다. 앞뒤 논리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연쇄살인입니다. 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 법정에서도 굉장히 거친 언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사회 탓, 아까 했던 대로 사회 탓,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고, 네. 범행 사실이야 지금 이미 다 드러난 거기 때문에 본인이 더 얘기해봐야 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했는지 대부분 수긍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자수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법정에서 그렇게 자수했다는 얘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수했는데 도망갈 생각이 있었겠어요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이제 앞으로 이 재판에서도 아마 본인이 자수한 거 언젠가 잡힐 거라고 뻔히 본인도 알고 있죠. 요즘 같은 때 도주 계속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자수라는 게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유리한 것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천인 공노할 이런 표현 갖고도 부족해요. 이 범죄는 지금 연쇄살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 씨를 두고 보호수용제라는 게 언급이 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호감호라는 것하고 유사한 건데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나면 원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자유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재범 위험성이나 중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또 가둬놓는 겁니다. 가둬놓고 재범 위험성이 없어지면 이제 나가는 걸 이제 일반적으로 보호수용제로 하는데 이제 언뜻 들어도 아시겠지만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난 형기를 맞췄는데 또 뭐 일단 보호수용이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중처벌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10년부터 여러 차례 이제 보호수용 제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 때 조두순 출소하는 게 말이 되냐 보호수용제 해가지고 또 이제 조두순 사회 못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천인공노할 강 씨 말고도 지금 잠재적 시한폭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군에서 한 50대 성범죄자가 자신의 집에서 차를 타고 10여 킬로미터를 이동한 뒤 도로변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산속으로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하.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이 영암이나 화순, 나주 그리고 광주 방면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무슨 범죄 영화에서도 나온 거잖아요. 막 산으로 막 도망가서 대중교통 버스 타고 검문검색 걸리면 또 그 버스 창문 깨고 도망가고 막 지금 그런 상황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는 남성은 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 2011년입니다. 미성년자 2명을 성폭력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출소 뒤에 전자발찌를 이제 부착한 상황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외출 제한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게 한 달 전에 또 다른 여성을 성폭력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부로 12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추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휴대전화도 꺼놓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첫 번째로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왜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을까 이런 점이 좀 의아한 면이 있고요. 네. 12일째라면 사실은 굉장히 지역 주민들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하나의 단서라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손정혜 변호사님 같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동종 전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성범죄로 성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어요. 12일째입니다. 오리무중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에 대해서 뭔가 알려진 특징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는 50대라고 알려지고 있고 167cm의 키에 56kg, 다소 작고 마른 체격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지금 수배 전단 공개됐군요. 네. 네, 또 팔자걸음의 흡연자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도주 당시에 주황색 배낭에 줄무늬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가방이나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갈아 신거나 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런 인상착의의 남성을 보셨다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도 지금 이 사람의 행적을 쫓느라 분주할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수색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찰 세치경 지금 동원해서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전화가 전혀 안 나온 상태예요. 저희들은 지금 제2차 피해 예방하고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조기에 검거하려고 지금 같이 보호관사와 공정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공개 수배가 된 상황이고 수배 전단까지 배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름은 마창진으로 지금 본명이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어디에선가 활보하고 있을 거예요. 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왜? 휴대전화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꺼놨으니까요. 그리고 어디 버스 터미널 이런 데서 사람들과 어울려 뉴스를 보는 것도 일단은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시청자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뭔가 행동이 수상한 사람들은 일단은 신고를 해주시는 게 하루빨리 이 사람 검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내로 조만간 이 사람 검거됐다는 소식 뉴스파이터 통해 짚어보는 시간 갖게 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